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책과 함께 하는 소설입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작품은 루이저 M. 엘카트 작가님의 작은 아씨들입니다. 철부지 막내 에이미가 마치 이모 댁에서 겪는 생고생. 오늘은 그 절정입니다. 깐깐한 이모의 훈육과 앙숙 앵무새 폴리의 맹활약 속에 에이미는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자신의 전 재산을 정리하는 최후의 유언장 작성입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이 집에서 벌어지는 동안 에이미는 마치 이모 댁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유배 생활을 깊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이 집에서 얼마나 사랑받고 귀여움을 받았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모는 그 누구에게도 애정을 표현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애정을 과하게 표현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모는 나름대로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의 바른 이 작은 아가씨는 이모를 매우 기쁘게 했고, 마치 이모는 겉으로 인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지만 속으로는 조카의 자식들에게 약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최선을 다해 에이미를 행복하게 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모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질렀는지요. 어떤 나이 든 사람들은 주름과 흰머리에도 불구하고 마음만은 젊음을 유지합니다. 그들은 아이들의 작은 걱정과 기쁨에 공감할 수 있고 아이들이 편안함을 느끼게 해줄 수 있으며 즐거운 놀이 속에 현명한 교훈을 숨겨 가장 달콤한 방식으로 우정을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마치 이모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엄격한 규칙과 명령, 딱딱한 태도, 그리고 길고 지루한 잔소리로 에이미를 몹시 괴롭혔습니다. 언니들보다 더 순종적이고 온순한 에이미를 발견하자 이모는 집에서 받은 자유와 방종에 나쁜 영향을 가능한 한 상쇄시키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모는 에이미를 직접 맡아 자신이 60년 전에 배웠던 방식 그대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은 에이미의 영혼에 공포감을 안겨주었고 그녀는 자신이 매우 엄격한 거미가 쳐놓은 거미줄에 걸린 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에이미는 매일 아침 컵을 닦고 구식 은수저, 통통한 은 주전자, 그리고 유리잔들을 번쩍번쩍 광이 나도록 닦아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 방의 먼지를 털어야 했는데 이것이 정말 고된 일이었습니다. 마치 이모의 눈을 피할 수 있는 먼지 한 점 없었고 가구들은 모두 짐승 발 모양의 다리와 복잡한 조각들로 가득했는데 아무리 닦아도 이모의 마음에 들게 먼지가 제거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앵무새 폴리에게 먹이를 주고 무릎 강아지에게 빗질을 해줘야 했습니다. 다리가 불편해 큰 의자를 좀처럼 떠나지 않는 이모의 명령을 전달하거나 물건을 가져다 주기 위해 하루에 12번도 넘게 위층과 아래층을 오르내려야 했습니다. 이 모든 지겨운 노동 후에는 매일 그녀가 가진 모든 미덕을 시험하는 공부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그런 다음 1시간의 운동이나 놀이 시간이 주어졌는데 에이미는 이 시간을 얼마나 즐겼는지요. 로리가 매일 찾아와 마치 이모를 살살 달래 에이미와 함께 외출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둘은 걷기도 하고 마차를 타기도 하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이모가 잠들 때까지 책을 소리내어 읽어야 했고 이모는 보통 첫 페이지를 넘기기도 전에 꾸벅꾸벅 졸며 1시간 동안 잠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각청이나 수건이 등장했고 에이미는 겉으로는 온순하게 속으로는 반항하며 해질녘까지 바느질을 했습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차 마시는 시간까지 그녀는 원하는 대로 자유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은 가장 최악이었습니다. 마치 이모는 자신의 젊은 시절에 대한 긴 이야기들을 시작했는데 너무나 지루해서 에이미는 언제나 자신의 고된 운명을 한탄하며
울 생각으로 침대에 일찍 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보통 눈물 한두 방울을 짜내기도 전에 잠이 들어버리곤 했습니다. 로리와 한연 읊은 에스더가 아니었다면 그녀는 이 끔찍한 시간을 절대로 버티지 못했을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앵무새 폴리 혼자만으로도 에이미를 미치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폴리는 에이미가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곧 눈치채고 가능한 한 짓궂게 복수했습니다. 에이미가 가까이 오면 머리카락을 잡아당겼고 갓 청소한 새장 안에 빵과 우유를 엎질러 에이미를 괴롭혔습니다. 이모가 조는 동안에는 개를 조아대 짖게 만들었고 손님들 앞에서는 그녀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늙은 새처럼 행동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강아지 모프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뚱뚱하고 심술궂은 이 짐승은 에이미가 봄단장을 시켜줄 때마다 으르렁거리고 지저댔습니다. 하루에 12번쯤 먹을 것을 원할 때는 네 발을 모두 공중에 들고 가장 바보 같은 표정으로 등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요리사는 성질이 고약했고 늙은 마차부 아저씨는 귀가 먹었으며 에스더만이 유일하게 이 젊은 아가씨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는 프랑스 여인으로 그녀의 주인인 마담. 그녀는 마치 이모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과 오랫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사실 이모는 에스더 없이는 지낼 수 없었기에 오히려 에스더가 이모를 어느 정도 쥐락펴락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녀의 본명은 에스텔이었지만 마치 이모가 이름을 바꾸라고 명령했고 에스더는 종교를 바꾸라는 요구만 하지 않는다면 다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에스더는 마드모아젤 아가씨, 즉 이미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에이미가 이모의 레이스를 다릴 때 그녀 옆에 앉아 있으면 에스더는 프랑스에서의 특이한 삶 이야기를 들려주며 에이미를 매우 즐겁게 했습니다. 또한 에스더는 에이미가 이 큰 집 안을 돌아다니며 커다란 옷장과 고풍스러운 상자 속에 보관된 신기하고 예쁜 물건들을 구경하도록 허락했습니다. 마치 이모는 마치까치처럼 물건들을 모으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이미의 가장 큰 기쁨은 인디언식 보석장이었습니다. 이 보석장은 이상한 서랍, 작은 칸망이, 그리고 비밀 공간들로 가득했는데 그 안에는 온갖 종류의 장신구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값비쌌고 어떤 것은 그저 신기할 뿐이었지만 모두 다소간 고풍스러운 물건들이었습니다. 이 물건들을 살펴보고 정리하는 것은 에이미에게 큰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보석 상자들 속에는 40년 전 사교계의 미인을 장식했던 장신구들이 벨벳 쿠션 위에 고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마치 이모가 사교계에 처음 나왔을 때 착용했던 석류석 세트, 결혼식 날 아버지가 선물한 진주, 그녀의 연인이 주었던 다이아몬드가 있었습니다. 또한 흑류석으로 만든 상복용 반지와 핀, 죽은 친구들의 초상이 들어있고 머리카락으로 만든 수양버들이 그려진 기묘한 로켓들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외동딸이 착용했던 아기 팔찌,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의 손이 만지며 놀았던 빨간 인장이 달린 마치 아저씨의 커다란 시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상자에 홀로 담겨 마치 이모의 결혼 반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금은 살찐 손가락에 맞지 않았지만 가장 소중한 보석처럼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마드무아젤 아가씨의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면 어떤 것을 택하겠어요? 항상 귀중품을 지켜보고 잠가두기 위해 근처에 앉아있던 에스더가 물었습니다. 저는 다이아몬드가 가장 좋아요. 하지만 그 중에 목걸이가 없어요. 저는 목걸이를 좋아하는데 저랑 잘 어울리거든요. 만약 가질 수 있다면 이것을 고를 거예요. 에이미는 금과 흑단 구슬로 엮여 있고 같은 재질의 묵직한 십자가가 달린 줄을 큰 감탄을 하며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저것을 탐내지만 목걸이로서는 아니에요. 아니죠. 저에게는 저것이 묵주이고 착한 가톨릭 신자로서 묵주처럼 사용할 거예요. 에스더는 그 멋진 물건을 간절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에스더 아줌마, 거울 위에 걸려있는
향기로운 나무 구슬 묵주처럼 기도할 때 쓰는 물건이라는 뜻인가요? 에이미가 물었습니다. 정말로 그렇죠. 기도할 때 쓰는 겁니다. 저렇게 훌륭한 묵주를 허영심 가득한 장신구처럼 착용하는 대신 사용한다면 성인들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에스더 아줌마는 기도에서 정말 큰 위안을 얻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내려올 때는 항상 차분하고 만족스러운 표정이시고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마드모아젤이 가톨릭 신자라면 진정한 위안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마담을 모시기 전에 제가 섬겼던 착한 주인님처럼 매일 따로 시간을 내어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그분은 작은 예배당을 가지고 계셨고 그 안에서 많은 고난에 대한 위안을 찾으셨어요. 저도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외로움 속에서 어떤 종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베스가 옆에서 상기시켜주지 않으니 작은 기도책을 잊어버리기 쉽다고 느꼈던 에이미가 물었습니다. 정말 훌륭하고 멋진 일이죠. 마듬 와젤이 원하신다면 작은 드레싱룸을 기꺼이 마련해 드릴게요. 마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마담이 잠드실 때 그곳에 가서 잠시 혼자 앉아 좋은 생각을 하고 사랑하는 하느님께 아가씨의 언니 베스를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에스더는 진심으로 독실했고 그녀의 조언은 매우 진심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자매들의 걱정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이미는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고 자신의 방 옆에 있는 작은 벽장을 꾸미도록 허락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마치 이모가 돌아가시면 이 예쁜 물건들이 모두 어디로 가게 될지 알고 싶다. 에이미는 빛나는 묵주를 천천히 제자리에 놓고 보석 상자들을 하나씩 닫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와 아가씨의 언니들에게로요. 제가 알아요. 마담은 저를 신뢰하세요. 제가 유언장을 증명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가 미소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정말 멋지다. 하지만 지금 당장 주셨으면 좋겠어. 미루는 것은 유쾌하지 않아. 에이미는 다이아몬드를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들이 이런 것을 착용하기에는 아직 너무 일러요. 하지만 처음으로 약혼하는 아가씨가 진주를 갖게 될 겁니다. 마담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드모아젤이 떠날 때 이 작은 터키석 반지를 받게 될 것 같아요. 마담이 아가씨의 훌륭한 행동과 매력적인 태도를 인정하셨거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오, 만약 저 사랑스러운 반지를 가질 수 있다면 제가 정말 착한 양처럼 굴 거예요. 키티 브라이언트의 반지보다 훨씬 예뻐요. 결국 마친 이모가 좋아요. 에이미는 기쁨에 찬 얼굴로 파란색 터키석 반지를 손에 끼고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순종의 모범이 되었고 마치 이모는 자신의 교육이 성공했다며 만족스럽게 감탄했습니다. 에스더는 작은 벽장을 꾸며 작은 탁자를 놓아주고 그 앞에 발판을 두었으며 닫혀있는 방 중 하나에서 가져온 그림을 탁자 위에 걸어두었습니다. 에스더는 그 그림이 큰 가치는 없지만 분위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담이 결코 알지 못할 것이며 알더라도 신경 쓰지 않을 것임을 잘 알았기에 슬쩍 빌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그림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의 매우 값진 복사본이었습니다. 에이미의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눈은 그녀의 마음속에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다정한 생각들이 가득할 때 신성한 어머니의 상냥한 얼굴을 올려다보는 것에 지칠 줄 몰랐습니다. 탁자 위에는 그녀의 작은 신약 성경과 찬송가가 놓였고 로리가 가져다주는 가장 좋은 꽃들로 채워진 꽃병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그곳에 와서 좋은 생각을 하고 사랑하는 하느님께 언니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기 위해 앉았습니다. 에스더는 은 십자가가 달린 검은 구슬 묵주를 주었지만 에이미는 그것을 걸어두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개신교의 기도에 적합한지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소녀는 이 모든 일에 매우 진심이었습니다.
안전한 집이라는 둥지 밖에 홀로 남겨지자 그녀는 붙잡을 수 있는 어떤 종류의 다정한 손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했고 본능적으로 그의 어린 자녀들을 가장 가까이서 감싸 안는 강하고 다정한 친구 하느님에게 의지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이해하고 다스리는 데 필요한 어머니의 도움이 그리웠지만 어디를 바라보아야 하는지 배웠기에 최선을 다해 그 길을 찾아 신뢰하며 걸었습니다. 하지만 에이미는 어린 순례자였고 지금 그녀의 짐은 너무나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잊으려고 노력했고 다른 사람들이 보거나 칭찬하지 않아도 올바른 일을 하는 것에 만족하며 쾌활함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가장 아주 착하게 되기 위한 첫 번째 노력으로 그녀는 마치 이모가 했던 것처럼 유언장을 작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자신이 병에 걸려 죽게 되더라도 자신의 소유물들이 공정하고 너그럽게 나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마치 이모의 보석만큼이나 소중했던 작은 보물들을 포기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놀이 시간 중 에스더의 도움을 받아 법률 용어에 대한 도움을 조금 얻어 이 중요한 문서를 최대한 잘 작성했습니다. 마음씨 좋은 프랑스 여인 에스더가 서명을 하자 에이미는 안심했고 두 번째 증인으로 삼고 싶었던 로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그것을 보관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기 때문에 에이미는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 큰 방 중 하나로 올라갔고 친구 삼아 폴리 앵무새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 방에는 에스더가 놀아도 좋다고 허락한 구식 의상들로 가득 찬 옷장이 있었습니다. 에이미가 가장 좋아하는 놀이는 빛바랜 브로케이드 드레스를 입고 긴 거울 앞에서 행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위풍당당한 궁정식 인사를 하고 그녀의 귀를 즐겁게 하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며 옷자락을 휘날렸습니다. 그녀는 이날 너무 바빴기에 로리가 배를 누르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부채를 펄럭이고 머리를 흔들며 근엄하게 이리저리 거닐 때 로리는 그녀를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파란색 브로케이드 드레스와 노란색 무비치마와 기이하게 대비되는 커다란 분홍색 터번을 머리에 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이힐을 신고 있었기에 조심스럽게 걸어야 했습니다. 나중에 로리가 조에게 말했듯이 그녀가 화려한 옷을 입고 종종 걸음을 치며 걷는 모습은 아주 우스꽝스러운 광경이었습니다. 폴리가 그 뒤를 따라다니며 그녀를 최대한 흉내냈고 가끔 멈춰서 웃거나 소리쳤습니다. 우리 멋지죠? 저리 가. 이 괴물아. 입 다물어. 나에게 키스해줘 자기야. 하하. 자칫 여왕님 에이미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폭소를 터뜨리는 것을 겨우 참은 로리는 노크를 했고 아주 우아하게 영접받았습니다. 이것들을 정리하는 동안 앉아서 쉬고 있어. 그리고 너한테 아주 심각한 문제에 대해 상의하고 싶어. 에이미는 자신의 화려한 복장을 다 보여주고 폴리를 구석으로 몰아넣은 뒤 말했습니다. 저새는 내 인생의 시련이야. 조는 의자 위에 다리를 걸치고 앉아 있는 동안 에이미는 머리에서 분홍색 산터번을 치우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이모가 주무시고 계셔서 내가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있으려고 했는데 폴리가 갑자기 새장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퍼덕거리는 거야. 그래서 꺼내주러 갔더니 거기에 큰 거미가 있었어. 내가 거미를 밖으로 끄집어냈는데 거미가 책장 밑으로 도망갔지. 폴리가 곧장 거미를 따라가더니 눈을 찡긋하고는 자기의 웃기는 방식대로 나와서 산책 좀 해. 자기야. 라고 말하며 책장 밑을 엿보는 거야. 내가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는데 그것 때문에 폴리가 욕을 하고 이모가 깨셔서 우리 둘 다한테 잔소리를 하셨지. 거미가 그 녀석의 초대에 응했어. 로리가 하품하며 물었습니다. 응. 거미가 나오자 폴리는 혼비백산에서 도망쳤고 내가 거미를 쫓는 동안 이모 의자 위로 기어 올라가서는 잡아, 잡아, 잡아 하고 소리쳤어. 그건 거짓말이야. 오, 세상에. 앵무새가 로리의 발가락을 조면서 소리쳤습니다. 너 같은 늙은 말썽꾼이라면 내 거였으면 목을 비틀었을 거야.
로리가 주먹을 쥐고 채를 향해 소리치자 폴리는 머리를 한쪽으로 기울이고는 근엄하게 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단추의 축복을 자기야. 이제 준비됐어. 에이미가 옷장을 닫고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것 좀 읽어보고 이게 법적으로 맞고 옳은지 말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꼭 이걸 해야 한다고 느꼈어. 인생은 불확실하잖아. 그리고 내 무덤 위로 어떤 나쁜 감정도 생기는 걸 원치 않아. 나의 마지막 요원 및 유산증여서 나 헤이미 커티스 마치는 온전한 정신으로 나의 모든 세속 재산을 다음과 같이 증여하고 유증합니다. 즉, 다시 말해 나의 아버지께 나의 가장 좋은 그림, 스케치, 지도, 그리고 액자를 포함한 미술 작품 일체, 또한 아버지께서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의 $100, 나의 어머니께 주머니 달린 파란색 앞치마를 제외한 나의 모든 옷, 또한 나의 초상화와 메달, 그리고 많은 사랑을 함께 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언니 마거릿께 나의 터키석 반지 내가 그것을 받는다면 또한 비둘기가 그려진 나의 초록 상자 그리고 언니의 목을 위한 나의 진짜 레이스 조각 그리고 언니의 작은 아가씨를 기념하는 나의 언니 스케치 초에게 나의 브로치 봉인용 밀랍으로 수선한 것 또한 나의 청동 잉크 스탠드 언니가 뚜껑을 잃어버렸음. 그리고 내가 언니의 이야기를 태워버린 것에 대한 미안함으로 가장 소중한 석고 토끼를 남깁니다. 베스에게 나보다 오래 산다면 나의 인형들과 작은 서랍장, 나의 부채, 나의 리넨 칼라, 그리고 언니가 회복했을 때 마른 몸에 신을 수 있다면 나의 새 슬리퍼, 그리고 이로써 내가 늙은 조안나 인형을 놀린 것에 대한 나의 후회를 남깁니다. 나의 친구이자 유신 시어도어 로렌스께 나의 종이 세공 포트폴리오 또한 그가 목이 없다고 말했지만 나의 지능말 모형 또한 그가 실연의 시간에 보여준 큰 친절에 대한 보답으로 나의 예술 작품 중 그가 좋아하는 것을 드립니다. 노터데임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의 존경받는 후원자 로렌스 할아버지께 뚜껑에 거울이 달린 나의 보라색 상자를 남깁니다. 이것은 할아버지의 팬을 위한 좋은 용기가 될 것이며 할아버지의 가족, 특히 베스에게 베풀어 주신 친절에 감사하는 더 나간 소녀를 상기시킬 것입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놀이 친구 키티 브라이언트에게 파란색 실크 앞치마와 나의 금구슬 반지를 키스와 함께 갖기를 바랍니다. 로리는 맞춤법이 엉망진창인 에이미의 유언장을 계속 읽어 내려왔습니다. 해나에게 해나가 원했던 모자 상자와 내가 남기는 모든 조각천을 드립니다. 해나가 이것을 볼 때 나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가장 귀중한 재산을 처분하였으니 모든 이들이 만족하고 죽은 사람을 비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며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우리 모두 다시 만나기를 믿습니다. 아멘. 이유원 및 유산증여서에 나는 주님의 해 1861년 11월 20일 나의 서명과 인장을 찍습니다. 에이미 커티스 마치 증인 에스텔 발로르 시어도어 로렌스 마지막 이름은 연필로 쓰여 있었습니다. 에이미는 로리에게 그것을 잉크로 다시 쓰고 자신의 유언장을 제대로 봉인해 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왜 하게 됐어? 혹시 누가 베스가 자기 물건들을 나눠준 이야기 해줬어? 에이미가 로리 앞에 빨간색 끈 조각과 봉인용 밀랍, 조, 그리고 문구류 세트를 내려놓자 로리는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에이미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한 후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베스 언니는 어때?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말했으니 알려줄게. 언니가 하루는 너무 아파서 조에게 자신의 피아노는 매그에게, 고양이들은 너에게, 그리고 낡은 인형은 언니를 위해 사랑해줄 조에게 주겠다고 말했어. 언니는 줄 것이 너무 적어서 미안해했고 우리 나머지는 머리카락 한 묶음씩 그리고 할아버지께는 최고의 사랑을 남겼어. 언니는 유언장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지.
로리는 말하면서 서명하고 봉인을 하고 있었는데 종이 위에 커다란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질 때까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에이미의 얼굴은 근심으로 가득 찼지만 그녀는 그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가끔 유언장에 일종의 추신 같은 것을 덧붙이지 않나요? 응? 그걸 유언 보충서라고 불러. 그럼 내 유언장에 그것을 하나 넣어줘. 나의 모든 머리 곱슬을 잘라서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싶다고 말이야. 깜빡했는데 내 외모를 망칠지라도 꼭 그렇게 하고 싶어. 로리는 에이미의 마지막이자 가장 큰 희생에 미소를 지으며 그것을 추가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1시간 동안 에이미를 즐겁게 해주었고 그녀의 모든 시련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려고 할 때 에이미는 덜리는 입술로 속삭이며 그를 붙잡았습니다. 베스 언니, 정말 위험한가요? 두렵긴 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해. 그러니까 울지 마, 자기야. 로리는 위로가 되는 형제다운 몸짓으로 에이미를 감싸 안았습니다. 로리가 떠난 후 에이미는 자신의 작은 예배실로 갔습니다. 그녀는 황혼 속에서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아픈 마음으로 베스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100만 개의 터키석 반지로도 자신을 다정하고 작은 언니를 잃은 슬픔을 위로할 수 없을 것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막내의 철없는 유언장은 결국 가족에 대한 에이미의 진정한 사랑과 성숙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